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의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슈 추적에서는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사가 있는 반면에 선택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은 언론사도 있습니다. 그 이슈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김태우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대통령 선거나 큰 선거를 치를 때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인용할 수도 있고 불리한 것들은 배제하는 그런 현상을 체리 피킹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체리 피킹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서 체리를 수확한 다음에 선별하는 과정, 그런 과정을 빗대서 체리 피킹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언론사에서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들을 구분해서 체리 피킹이라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번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지역 언론사에서 체리 피킹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대구 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있는데 지역 언론사들의 보도 어땠습니까? 네, KBS와 MBC, TBC 등 지역 지상파 3사는 홍 시장의 참여연대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좀 비중 있게 다루거나 단신 기사로 보도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연합뉴스나 유시스 등 통신사와 인터넷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한 반면에 네. 매일신문이나 영남일보, 예. 그리고 대구신문, 대구일보 같은 지역 종합 일간지 4개사는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는데, 네. 경북에 본사를 둔 지역 언론사들이 함께 보도한 것과 비교하면 좀 대조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KBS나 MBC 등 방송사에서는 이것을 또 보도를 했는데 또 MBC, 대구 MBC에서는 되게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출연한 대구 TV의 쇼츠나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는 조금 깊이 그렇게 보도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돌아가면 지난해 말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대구시 대형마트 휴일을 평일로 바꾼다는 이런 정책을 펴면서 사실 시민단체들 그리고 대형마트 노조원들이 그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지난해 말 야당하고 시민단체 그리고 노조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홍 시장을 고발할 때는 신문, 방송 그리고 통신 가릴 것 없이 일제히 보도를 했었거든요. 예. 그것과 비교하면 이번 사안은 좀 많이 비교가 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태우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마트 그 휴일을 바꿀 때는 방송사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신문사 같은 경우도 모두 보도를 했는데 이번 홍준표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은 일간지에서는 주요 4개 일간지가 있죠. 일제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 광역단체장이 자신의 업적을 대구TV라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 홍보를 하고 게시를 해서 업적을 알리는 데 쓰고 있는데 이것이 보도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건지 무슨 이유로 보도를 하지 않은 걸까요? 대구 MBC가 기자 리포트로 비중 있게 뉴스를 다루고 KBS하고 TBC가 단신 기사로 보도를 한 것을 보면 대구 참여연대가 홍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이 사건 이 자체는 뉴스 팩트가 기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이 선택적 보도라는 말이 지금 지역 종합일간지 4곳도 지역 이슈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 언론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거를 이슈화시키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실제 이게 정파적 보도라고 언론사가 스스로 논조를 정하고 또 뉴스 가치를 판단함으로 인해서 이슈화를 막는 그 과정의 뉴스의 어떤 신뢰성이나 공정성 이게 많이 훼손된단 말이에요. 예. 이번 사안은 두고 보면 사실 참여연대가 선거법 위반으로 홍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이걸 기소할 수도 있고요. 가령 이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참여연대가 홍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그건 하나의 팩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런 그 뉴스 가치가 있는 부분들인데도 이번에는 그 지역 언론사 4개가 그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좀 그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대구 참여연대가 대구시청 상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뭐 전하 본부장님 그리고 뭐 등등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현장의 취재 열기가 좀 뜨거웠어요. 뭐 카메라들도 많이 오고 기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게 보도가 돼야 대구 시민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구 TV에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시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보도를 해야 하는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 저도 옆에서 지금 취재하시는 과정을 좀 지켜보고 있지만 뭐 서울 참여연대와 대구 참여연대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이 시민단체가 어떠한 것을 고발하고 지적을 했을 때 서울과 대구 이런 온도 차이도 좀 꽤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SNS 선거 홍보라는 게 홍 시장이 현역 정치인 가운데서는 최초로 개인 유튜브를 개설하지 이전에는 업적 홍보 선거 운동 그리고 하나의 선거 운동 도구라고 할까요? 그 선거 운동 방법이 뭐 밴더나 카카오톡 단톡방을 열어서 그 자치단체장에 어떤 업적 홍보를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저기 선거 운동하는 어떻게 보면 그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선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유튜브 그 대구시 그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그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이 공식 유튜브에 업적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일반 그 형사 범죄로 따지면 이 기존에는 아날로그식의 범죄가 디지털 범죄로 이렇게 좀 범죄 자체가 첨단화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실제 이번에 그 대구 참여연대 법률 자문을 맡았던 그 이동민 변호사도 이 대구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횟수 초과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타 시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선거법 위반 정도가 되게 중하기 때문에 선관위 또는 검찰 쪽에서 이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정치인이나 뭐 지자체장의 휴대폰에 있는 주소록을 이용해서 뭐 특정 다수에게 업적을 홍보한다든지 뭐 카카오톡 그룹방을 만들어서 그것도 다 뭐 특정이겠죠. 특정 다수에게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건 있었지만 이렇게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업적 홍보하는 것은 정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사실 저희가 또 끝판뉴스에서 제 역할 못하는 선관위도 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니 홍준표 대구시장이 뭘 잘못했길래 선거법 위반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대구시가 대구 선관위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질의를 했냐? 대구TV라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를 운영을 할 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출연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했죠. 근데 그에 대한 답변은 분기별 1회 출연은 가능하다. 그리고 업적 홍보는 안 된다라고 답이 온 게 맞습니까? 네. 그 지난번에도 여기서 몇 차례 언급을 했었지만 그 선거법에는 당연히 그 횟수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분명히 명시가 돼가 있고요. 분기별 1회. 그런데도 이보다 앞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난 2018년 그 전국 그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SNS 위반 사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집을 만들어서 명시해둔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 위반 유형 가운데는 그 자치단체장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사업 계획이나 추진 실적 그리고 그 자치단체장의 활동 상황은 그 분명히 SNS에 그 분기별 1회 이상 초과했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라고 명시를 해왔기 때문에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 그 서울특별시를 빼고
그 6개 지방광역자치단체의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2018년 중앙선관위가 그 SNS 위반 사례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유형들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그 단체장의 얼굴을 공식 유튜브에는 거의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두고 본다면 이번 대구시의 그 공식 유튜브의 홍 시장 출연 영상은 그 자치단체장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도드라지는 행위고요. 이 행위들을 지역 언론사들이 과연 그 선관위가 그 선거법 위반 유형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그 최초로 유튜브를 개설한 홍 시장이 다른 자치단체장에 비해서 더욱 그 활발하게 네. 이 그 공식 유튜브나 개인 유튜브를 활용해서 상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 점, 이거는 깊이 언론사들이 유심히 유념히 또 살펴볼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대구 참여연대가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그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보도는 안 했지만 대구에 있는 기자들은 모두 이 소식을 알고 있을 텐데 네. 다만 보도를 하지 않을 뿐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대구 TV에 들어가면 뭐 들어가자마자 대문에 파워풀 홍 시장이라는 뭐 대표 영상이 나오고 있고 또 쇼츠 메뉴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영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홍준표 시장의 얼굴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향후 선거에 도움이 될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그리고 대구 참여연대가 고발까지 한 건데요. 자, 만약에 서울을 예로 들겠습니다. 서울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참여연대나 다른 시민단체가 고발했을 때 언론사에서 보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서울 참여연대가 고발을 했다. 기타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다면 엄청나게 많은 보도가 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제가 오늘 언급했던 그 선택적 보도를 두고 본다면 네. 서울에는 뭐 언론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네. 그 내용 자체는 아마 일제히 보도가 됐겠죠. 지역하고는 좀 다른 어떤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이슈 추적으로 이동민 변호사라는 대구 참여연대 홍준표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그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동민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인터뷰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번 홍준표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굉장히 중대하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를 대표하는 일간지에서 이번 고발건을 보도하지 않은 부분은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하기 때문에 시민분들도 스픽스 대구가 아니면 사실 알지 못하는 그런 소식을 이슈 추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슈 추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